오늘 수업은 화면 전환 효과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교재가 지금 158쪽서부터 진행을 합니다만, 화면 전환 효과라는 거를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F5번 키, 우리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를 가보시면은 첫 번째가 처음부터 이게 F5번 키고요. 만약에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Shift F5번,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시면 좋아요. 아니면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읽기용 보기 슬라이드 쇼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고급지게 보이려면은요, 명 키보드를 외워야 돼요. 이제 어디 강의를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강의를 저희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강사 교육생들이 들어오면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슬라이드 쇼에 가서 처음부터 하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해요. 어설프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위에 거를 다시 올라가서 보고 싶을 때는 휠을 위로 굴리면 되든지 백스페이스 누르면 올라가거든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요, 이전 이렇게 또 눌러요. 이전 이렇게. 컴퓨터 학과 교수님도 이렇게 강의를 하셔. 그게 그냥 반들 파워포인트 잘 모르지. 그렇죠. 뭐 조교들이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를, 컴퓨터 학과, 컴퓨터 쪽에 전문가를 배출해야 하는 학과 교수님들이 되게 어설프게 행동을 하니까는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님들이, 이제 교육생들이 오기 전에 이 화면을 열어 놓아야 돼요. 아니면은 빔 프로젝트를 꺼놔야지. 빔 프로젝트를 꺼놓긴 뭐하면 여기에 화면 정지라는 거라든지 아니 화면 숨기는 기능이 있어요. 이 빔 프로젝트는요, 예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껐다가 다시 키거나 껐다가 다시 키기 힘들어요. 행사장에서 빔을 끌게요 라고 꺼요. 그리고 다시 빔을 틀어야 되는데 안 켜져요. 예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메뉴판에 글자라고 되게 조그만해. 볼 때마다 이거 어려워. 화면을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화면을 이렇게 안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빔은 켜져 있어요. 근데 화면을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할 때 화면을 열어놔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니터는, 컴퓨터는 켜져 있더라도 화면은 꺼놓은 상태에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발표할 사람이 화면을 정리해 놓고 슬라이드 쇼를 딱 틀어 놓고 나서 얘를 딱 화면을 열어 놓으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오신 분들도 깔끔하게 강의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와서 이 화면 열어놓고 슬라이드 쇼를 어떻게 하더라, 어떤 사람 여기서 탁 바로 찾았는데 이건가 저건가 막 헤매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탁 눌러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는, 되게 어설퍼 보이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누르면서 화면이 넘어가는 거죠. 화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요 공간의 의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공간 정보 해가지고 이제 챕터별로 메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메뉴로 가는 거는 하이퍼링크를 걸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글자에다 넣지 마시고 어디다가, 도형에다가. 글자에다 하이퍼링크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죠? 색깔 변하고 밑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문서에 가보면은 공간의 의미 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하이퍼링크에 가서 공간 정보 이렇게 가면 되고, 세 번째는 하이퍼링크에서 3 여기로 가면 되고, 네 번째 이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4 이렇게 가면은 이제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공간 정보 가자 그럼 공간 정보로 바로 갈 수 있고, 그렇죠? 네 번째로 가자 그러면 네 번째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이때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목차가 두 번째였죠? 목차가 두 번째였잖아요. 그러면 E 눌렀다 띄고 엔터 누르면 두 번째 슬라이드로 오는 거예요. 몇 개는 외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슬라이드 쇼의 메뉴가 E니까 F5번 키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막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 스페이스바 누르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진행을 하고 엔터 눌러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 다운 키 눌러도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역으로 가고 싶으시면은 페이지 업 누르시면 되죠. 페이지 업. 아니면 엔터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역으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도 거꾸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바로 굴리면은 다음으로 가고, 클릭해도 다음으로 넘어가고, 오른쪽 누르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메뉴를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포인터 같은 걸 이용해서 펜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뭐 이 토지의 진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밑줄 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형광펜 같은 것도 있어요. 형광펜 이렇게 이렇게 색깔을 쫙 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광펜 이용해서. 지금 빔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옆면에서 보니까 제 화면에서는 마치 형광펜 칠한 것처럼 깔끔하게 보이는데, 도형에다가 해서 하이퍼링크 가는 거 오른쪽 거 마우스 누르는 거죠? 예, 여기 도형에다가 근데 여기 도형에다 클릭하고요.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슬라이드 쇼로 들어갔을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화면이요. 그게 보기 싫다라는 얘기죠. 그게 보기 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이런 게 있어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이때 요 밑에 화면을 크게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하고 휠을 올리고 내리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집니다. 확대 축소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올리면 화면이 내용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는 윈도우 바탕화면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겁니다. 기본 보기는요. 하나씩 보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요. 뭐냐면은 그냥 그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얘를 고칠 수는 없어요. 고치시려면 아차 요거 좀 틀린 것 같다. 모양을 바꿀까? 라고 하면 더블 클릭을 해서 고쳐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기본 보기로 와요. 자,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요.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놓고 얘를 바꿀까? 그럼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순서가 이렇게 끌고 가면 바뀐단 말이야. 얘를 일로 가져올까? 뭐 이렇게 당겨 볼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는 거죠.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고 가면은 하나가 복사가 되죠. 오른쪽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하나 더 복사가 되는 거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는 거. 슬라이드를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는 한 장 한 장 화면을 슬라이드라 그래요. 우리 과거에 시청각실에서 봤던 그거 환등기로 봤던 거를 슬라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왕이면 화면이 좀 매끄럽게 넘어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환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전환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뭐 자르기, 밝기 변화, 밀어내기, 닦아내기, 나누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날기 요 슬라이드는 예를 들어서 뭐 궤도 요 슬라이드는 뭐 창문
요거는 예를 들어서 회전, 슬라이드에 이 뭐 컨베이어 이런 식으로 여기다 컨베이어 넣어볼게요. 여기다가는 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회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면 그럭저럭 괜찮죠? 오, 되게 있어 보여요. 이렇게 툭툭 돌고 되게 있어 보이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덜 낫지. 애니메이션 안 하셔도 보기 좋아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얘는 애니메이션 할 게 없잖아요. 이 글자가 뭐 착 날라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런 거에는 뭐 태양의 생산의 3요소, 그런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요런 글자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처리해서 탁탁탁 나타나게 할 수는 있겠지. 예. 그러나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화면 전환이에요. 화면 통째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마지막에 손님한테 인사하는 내용이 없네요. 그럼 요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라면은 똑같은 게 하나 오고,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써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는 거야. 첫 화면하고 똑같이 하나 만들어요. 얘랑 첫 화면하고 똑같은 걸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여기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가 들어갔을 때 지금 안녕히 가세요 하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안녕히 가세요는 빼더라도 괜찮겠네요. 그랬죠? 예. 왜냐면 잘못해서 이 상태에서 끝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끝나면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딱 이대로 멈춰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눌러. 그러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것도 보기 싫어요. 설거지 할 것들이잖아. 우리 집들이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쫙 베풀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요 장면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디저트 먹었단 말이야. 아, 이제 음식이 다 없어요.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먹었구나.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손님 가시고 나면 이제 설거지 할 거 정리해야지. 아니면 빔 프로젝트 화면을 꺼놓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 근데 이 화면까지 다 보여놓으면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으면 뭐 이건 안녕히 가세요는 좀 그러면 이건 빼놓더라도 얘를 중간에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좀, 그러면 이제 강의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 끝나는 건지는 강의하는 사람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 끝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대로 두고 이제 손님들 맞이해서 마무리 짓고 배웅하고 하듯이. 예. 화면 전환 효과가 굉장히 재밌어요. 전환해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숫자가 보여요? 숫자가 보여요? 얘는 1초 60인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나타난 시간이에요. 나타난 시간. 얘는 1초 60, 얘는 1초 50, 얘는 1초 60인데 얘를 예를 들어서 3초로 바꿔놓을게요. 3초. 천천히 나타나잖아요. 등장 화면이 바뀌는 시간이 3초니까 되게 느리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얘를 1초로 줄여놓으면은 뭐 0.5초 정도로 줄여놓으면은 자, 여기서 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빨리 들어와도 뭐 허겁지겁 하는 것처럼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시간을 조정해 줍니다. 화면 전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놓고 나서 아까 1초 60 정도 됐었잖아요.
그거를 뭐 1초 2호 정도로 주면은 아까보다는 좀 빠른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뭐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느낌이. 자, 마우스를 클릭하기 할 거냐? 여러분 전시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시장에 가면 누가 클릭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화면은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종일 있단 말이에요. 종일 있다가 클릭하면 화면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3초 후에 넘어가라. 그리고 얘는 화면 전환 효과가 1.1초 이후니까 내용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얘도 3초 이후에 넘어가라. 이거는 얘도 3초 이후에 넘어가고 이거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5초 후에 넘어가라.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하고 나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알아서 넘어가잖아요. 예. 알아서 척척 넘어간단 말이야. 얘 내용이 있으니까 얘는 좀 5초 있다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랬죠? 예. 얘는 그냥 자동 전환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있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려면 전시장에서는 그 화면만 보여주면 남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멋있는 사람 목소리를 넣어줘야죠. 나레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누구더라? 그 성우 중에 유명하신 분 있었죠. 여자 성우. 고려진 씨. 홈쇼핑에 귀금속,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이제 홈쇼핑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분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여자 성우 있죠. 고은정 씨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남자 배우들은 남자 성우들은 여러 명 있어요. 맥가이버 소리 내는 사람. 그다음에 요즘 보면은 그 뭐 VJ 특공대 나오는 그 남자 여자 그 성우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남자 목소리보다는 여자 목소리를 하면 예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들어봤거든요. 그런 유명한 여배우 여자 성우들 녹음실에서 1시간 더빙하는데 1,000,000원이래요. 1,000,000원. 그런 사람 목소리를 여기다 대신 딱 나레이션 넣어주면 어떨까요? 멋있죠. 가던 사람도 이거 뭐야? 하고 온단 말이야. 요즘은 누가 하면 돼? 걸그룹. 유명한 걸그룹들 있잖아요. 인기 대세 있는 걸그룹들.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쁜 목소리로 착 해주면 가던 사람도 걸그룹 나왔다 하고 와서 본단 말이야. 그 사람도 비싸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사 내에서 목소리 좋은 사람을 선발을 해서 나레이션 하면 돼요. 나 혼자 하는 사업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혼자 녹음해야죠. 그렇죠. 녹음해야 된단 말이야. 예. 힘들겠죠. 여기 보면 예행 연습이라고 있어요. 예행 연습. 여기 예행 연습이라고 있는데 이 예행 연습을 누르면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간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아무개입니다. 지금 시간서부터 공간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공간의 의미, 둘째, 공간의 정보, 세 번째, 왜 공간 정보인가, 네 번째, 공간 정보의 활용. 이렇게 목차 4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공간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멈춰 볼게요. 자,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아까 처음에 3초 했었죠? 근데 제가 떠들다 보니까 얘가 10초 이상 걸렸네요. 그 원고를 보고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슬라이드 쇼를 발표를 할 때 대본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대본을 보고 녹음을 한단 말이야. 나레이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처음에는 녹음을 하지 않고 목소리 테스팅을 하겠죠. 예, 걸쭉하게 하든지 카랑카랑 하든지 뭐 하겠죠. 그럼 자동으로 시간이 넘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두 번째는 메뉴판. 아까 18초 3일 걸렸어요. 메뉴 설명하는데. 아직 여기는 이제 공간의 의미 7초 30. 여기는 아까 그냥 아까 5초로 제가 세팅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 목소리를 여기다 넣어 놓는 거예요. mp3를 녹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또 녹음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슬라이드마다 녹음을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오디오 넣는 거죠. 녹음을 해도 돼요. 마이크 연결해서 녹음하면 되는데 문 여는 소리, 뭐 화장실 문 내리는 소리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는 지금 녹음할 거니까는 조용히 해 하고 집에서 하셔도 되고요. 저도 집에서 가끔 녹음합니다. 막 녹음하는데 벨소리 디디디디. 그래서 얘를 진동으로 놨어요. 그때 집 전화가 디디디디. 녹음하다 말고 막 에이 안 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짜증 나가지고. 급한 전화가 받아보면 대출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멈춰놓고 나 혼자의 공간에서 쫙 해야 돼요. 뭐 방음 시설이 돼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힘들잖아요. 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사실은 잡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노이즈로. 다 끄고 창문 닫고 그럼 덥죠. 에어컨도 막 붕붕 소리 나면 요즘 무풍 에어컨 있잖아요. 무풍. 그런 거 여러분 시원하겠죠. 바람이 나가지 않고 냉기만 나오는 거야. 그게 무풍 에어컨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어컨 돌면 소리 나잖아요. 근데 조용하게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면 뭐 나레이션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녹음해서 발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는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어디 갔대? 예전에 만든 게 있었는데요. 잠깐 볼게요. 여기는 동영상도 들어있어요. 동영상. KBS인가? 거기에 생활경제 해가지고요. 꽃집. 것과 차별화된 꽃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정경련 씨와 근데 조금밖에 안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 대책하며 이런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방송에 나갔었어요. 영감.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센터 교육생이었어. 제 강의에 이제 들어온 교육생이었어. 그래서 이제 센터 홍보할 때 방송에 나갔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센터에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잘 나갔다. 이런 것도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KBS에 이제 DVD로 제작을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구매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화면을 그만한 거로 보내줬어. 크게 보여줘야 되는데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이제 2004년에 이제 수료식 때 행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헤어반이 있지 않습니까? 헤어반에서 이제 행사했던 거를 촬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교육생들이 모델이에요. 강당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어. 네.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입고 이제 모델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이분이 담당 선생님이세요. 미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교육생들이 시기 질투를 하셨어. 우리 선생님 너무 예쁘다고. 예. 여기 제 얼굴이 잠깐 있었어요? 여기 있네. 그랬죠? 예. 그때 이제 디크 활용반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던 거죠. 이거는 뭐 무비메이커라는 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들도 그 안에다 넣고요.
이건 뭐지? 케일 만들기는 뭐야? 케이크 만들기죠, 케이크. 이건 사진이에요, 사진. 이제 여기 가족들이 케이크 만드는 거 이제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이 되고 나면 이제 올려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거를 하나씩 찍어가지고, 이것도 무비메이커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게끔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요. 여기는 서부센터입니다. 서부센터 소장님, 대한어머니회 회장님, 요분은 이제 제과제빵 선생님. 이분은 그때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도 받고 뭐 이렇게, 예. 다 교육팀에서 이렇게, 예. 제가 만들어 놓고 제 이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랬죠, 센터 이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니까는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때는 왜 이렇게 글자를 많이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많이 넣으면 사실은 못 봐요. 근데 이건 혼자서 그냥 쫙 진행하는 거거든요. 양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이제 사진 촬영한 거, 요거는 그 동영상, 케이크 만들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사진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실행해 보면요. 소리는 끌게요. 알아서 넘어갑니다. 이거 어째 다 읽어? 근데 인사말은 넣어줘야 돼. 인사말은 넣어줘야지. 이 센터에 대장 인사말은 넣어줘야죠. 보던 말던 간에. 예. 근데 그걸 한 10분씩 보라 그러면 지루하니까 획 지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음악 소리, 짠, 흥겹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 나가잖아요.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앞에다 광고지 싸놓으면 알아서 하나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무인 부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 직원 하나 두면은 그 직원이 상담하면 되고. 예. 그래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되게 촌스럽네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라.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 주는 게 아무래도 예쁘더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전환해서 보면은 여기에 모두 적용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날기라는 이 화면 전환이 모든 슬라이드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막 너무 휙휙 막 그러면 정신 사나울 수 있어요. 예, 은은하게 넘어가는 것도 좋고요. 자, 지금은 나레이션을 연습했으니까 끌 겁니다. 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나레이션 꺼야 되고요. 녹음을 아직 못했고 화면 전환 시간을 제가 명령을 걸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누르면 넘어가는 거죠. 누르면 넘어가고. 괜찮아요. 이것도 착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창문 열듯이. 이런 것도 괜찮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 발표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내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한 강좌 내용을 뭐 몇 년씩 읽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어서 또 제작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예행 연습해가지고 리모컨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레이저 포인터 나오는 거 그거로 이제 딱딱딱 눌렀을 때 그 다음 뭐가 나오고 약간 재미있게 나와야지. 한꺼번에 확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오게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161페이지 내용은 뭐냐면은요. 슬라이드 쇼 재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교육 하는 거 있단 말이야. 예전에 유명했던 아우성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환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발표하려고 내용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도 와서 해달래. 초등학교에 와서 해달래.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중학교, 초등학교 다 보여줘도 좋은데 그런 건 있잖아요. 고등학생한테 보여주면 괜찮겠지만 중학생한테 보이기는 좀 그런 거. 더 나가서 초등학생한테는 요거는 조금 거시기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서 만들어야죠. 지금 제가 보여는 1서부터 저기 12까지는 모든 학년이 다 봐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모든 학년이 다 봐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8번서부터는 중학생은 보면 안 돼. 중학생이 보면 안 돼.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메뉴를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생은 여기는 보면 안 돼. 초등학생은 요것만 봐야 돼. 중학생은 여기까지만 봐야 돼. 고등학생은 여기 다 봐도 돼.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 이제 메뉴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목차, 가로 열고, 초등. 여기는 여기 목차 다음에 가로 열고, 중등. 여기는 목차 뒤에다 가로 열고, 고등. 하고 메뉴를 만들어야 돼. 초등은 얘는 빼줘야 되고, 중등은 이거 빼줘야 되고,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다 보여줘도 되고. 그 메뉴를 만들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딱 들어갔는데 막 넘어가. 그럼 초등학생이 그건 뭔데? 그거는 우리 고등학생들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보여주면 안 돼요? 또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메뉴판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쇼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용 따로 만들고 중학생용 따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안에서 그때 따라서 얘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쟤는 보여줘도 되는 거 이렇게 구별해서 작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슬라이드 쇼에 가보시면 쇼 재구성이라고 있어요. 교재 161쪽에 보시면은 쇼 재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쇼 재구성에 가서 아직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누르세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여기는 초등에는 뭐뭐 들어간다 그랬죠? 제목, 목차, 처음 거 요거만. 그렇죠. 1 목차에 처음 거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가 초등학생용이야. 하긴. 새로 만들기. 중등에는 첫 제목, 중등 목차, 그 다음에 1, 2까지. 그랬죠? 추가. 추가가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응? 추가가 활성화가 안 돼. 여기 슬라이드 쇼 재구성이 안 나와요? 나왔는데 그 밑에 박스에 하긴 했는데 그 추가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우리 다시 이제 고등은 다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고등 목차로 가야지. 그렇죠? 이게 이제 고등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는 처음부터 실행하면 보세요. 이 메뉴도 나오고 중등 목차도 나오고 고등 목차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재구성에 가서 초등 이렇게 할까요? 초등. 그러면 보세요. 얘는 초등 목차로만 나가요. 초등 메뉴만 나오고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 이제 중학교에 갔단 말이야. 중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 재구성에 가서 중등. 재구성에 가서 중등 선택하고 쇼보기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목차가 중등 목차로 나온단 말이야. 초등 목차는 안 나오고. 그거만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성교육 시간에 초등학생한테 보여줄 만한 내용이 있어. 그걸 고등학생한테 보여주면 싱거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등용, 중등용, 고등용을 따로따로 제작하는 게 가장 좋고 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만들어서 재구성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리고 발표를 하러 갔는데 여기는 지금 내용이 보아하니까 뭐랄까 난 1시간을 예상하고 작업을 했는데 30분 만에 끝나달래. 그러면 필요한 내용만 딱딱딱 정리해서 다시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뭘 삭제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중간에 이건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넘어가냐고 30분밖에 하지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오든지 막 그럴 거란 말이야.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주면 모르니까 뭐 이럴까. 조금 전에도 다 보여줘 놓고 나서 아이 중등 것도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야. 초등학생들이 아예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중등은 목차가 딱 요것만 보이게끔 하면 돼요. 더 이상은 없는 거니까 뭐 궁금한 사항도 없겠죠. 안 보이는 것 자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책에 지금 161쪽에 보면은 쇼 재구성하는 내용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슬라이드 쇼 설정. 쇼 설정. 이거 지금 책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모니터가 복수 모니터인가요? 아니면 듀얼? 모니터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우리 강의실은 모니터가 하나죠? 컴퓨터 본체 모니터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강사 컴퓨터는 모니터가 두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가서 화면 해상도에 들어가 보면 복제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놓을 겁니다. 1번, 2번 따로따로 놓을 거예요. 1번은 강사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 모니터, 2번은 여러분 보시는 빔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여러분 화면이 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해상도를 다시 좀 조정을 해서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화면을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여러분 화면 안 보이시죠? 자, 파워포인트 화면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쓱 넘깁니다. 넘어오죠? 지금 제 모니터 오른쪽에 빔 프로젝트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하는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모니터가 옆에 나란히 있으면 뭐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 작업하고 왼쪽에는 엑셀 화면 열어서 엑셀 화면, 파워포인트 화면, 모니터를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발표할 때 보는 거예요. 발표. 자, 슬라이드 쇼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은 발표 내용이 보이죠? 저는 이렇게 나와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이거고요. 다음 화면이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 다음 화면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첫 번째 왼쪽에는 기본 화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뒤에 있는 뭐가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꿈에도 생각을 못 하시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음 내용 넘어가는데요. 다음에는 목차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다 외웠지? 여기 목차라고 써 있거든. 탁 누르면 어떻게 된다? 목차가 딱 등장합니다. 예. 이번에도 또 목차가 나올 겁니다. 무슨 목차야? 목차 또 나와요. 그랬죠? 전 오른쪽에 목차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 펜도 있어요. 펜. 아까 제가 여기도 오른쪽 눌러서 펜 찾아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은 펜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펜 누르면 펜이 바로 여기서 떠요. 그럼 여기다 놓고 막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편해요. 편해요. 여기서 막 보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두 개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 모니터를 보면서 슬라이드 쇼가 나오는 모니터 따로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발표장에 가면 모니터를 두 개씩을 놓고 작업을 합니다. 자, 다시 원래 모니터로 돌릴게요. 그때 화면을 좀 다시 볼게요. 여기 뭐라고 뜨냐면은요. 제가 안 보이네. 슬라이드 쇼 설정에 가보시면은 보이세요? 이렇게요? 기본 모니터는 제가 쓰는 왼쪽 모니터고요. 요거는 뭐냐면 빔 프로젝트예요. 자동 그러면 뭐냐면 기본 모니터에는 이제 관리자 화면이 뜨는 거고 보조 모니터에는 이제 쇼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이제 화면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여드린다면은 근데 화면 전환도 있네요. 화면 전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정된 시간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수동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대로 화면을 두 개를 놓고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된다? 복제 모드로 놓으면 돼요. 복제 모드로. 모니터가 이제 복제가 됐으니까 이제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시고 이렇게. 본래 일반 강의실은 복제기라는 화면 기계가 있어요. 분배기, 화면 분배기. 여러분 하이마트 가시면 똑같은 영상이 여러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분배기예요. 똑같은 영상을 똑같이 보여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케이블만 꽂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은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가 다 지원이 되니까 본체 뒤에 꽂을 때가 있으니까 모니터를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연결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새로 사시잖아요. 그럼 모니터 2개, 3개가 다 지원이 돼요. 그 모니터만 집에 있는 거 쓰시면은 뭐 여러 모니터를 놓고 여러 개 모니터를 놓고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10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10개. 그 컴퓨터에 모니터가 10개씩 이렇게 멀티비전처럼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 쭉 나오게 할 수 있고 좌우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설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쇼 설정에 가니까 아까 슬라이드 쇼 이거. 근데 지금은 듀얼 모니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만 나오는 거고요. 모니터가 2개 이상이면은 어느 모니터로 쇼가 나오게 할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보통 그런 거 작업 안 하고 그냥 작업하던 모니터로 결과를 보여드리고 하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를 가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 요약 정리해 놓은 거라든지 뭐 예배 순서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성경 말씀 이런 거를 보니까는 빔 프로젝트로 띄우더라고요. 강대상 옆에다가 크게 화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찬송가 성경책 안 갖고 와도 찬송가 앞에 악보 보여주고 나오고요.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나오고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나오고 뭐 목사님이 이제 그 뭐 공지사항 이런 거 전달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화면에 다 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예배위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이제 2층 꼭대기층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를 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의 비출 화면 따로 만들고 편집하는 화면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목사님이 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뭘 탁 띄워 그 무슨 사진도 쫙 보여주고 요즘은 그렇게 멀티미디어적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인데도 그렇게 조그만 교회라서 그런가 막 그런 거를 홍보를 해야 되려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큰 교회들은 본당에 들어서 다 예배 참석을 못 하니까는 뭐 교육관들 거기도 다 TV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도 중계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거는 뭐 시설이 좋은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기 전에요.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165쪽에 보시면은요. 이제 뭐가 나왔냐면 폼나게 발표하는 게 남은 거예요. 폼나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멋지게 만들어야 폼나게 발표할 거 아닙니까? 네, 컴퓨터 보안 2라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오, 되게 멋있다. 근데 여기 그림이 마우스로 선택이 안 되죠? 그림이 선택이 안 됩니다. 글자는 선택이 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근데 폼나게 발표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글꼴을 한꺼번에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가지고 이 부모 마스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간 글꼴 얘를 선택을 해서 글꼴을 뭐로 바꾸면 되죠? 뭐 맑은 고딕이라든지 고딕 계열로. 맑은 고딕이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맑은 고딕으로 바꾸면 돼. 이렇게. 아, 여기 있네요. 그림이 여기 들어있죠. 여기. 예, 배경에 여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 글꼴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저 위에는 부모 마스터를 선택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컨트롤 A 눌러도 되죠. 그리고 홈 탭에 와서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시면 모든 슬라이드에 맑은 고딕이란 글꼴을 들어가는 거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이게 안 눌러지는데요. 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글꼴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시면은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가셨잖아요. 또 전환이 안 되고. 예? 마스터 눌렀는데 안 바뀌어. 갈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다 좋은데 글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요.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글꼴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면 슬라이드는 대부분 고딕 계열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슬라이드 쇼를 하면 뭐가 이렇게 화면 전환이 되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전문가처럼 화면이 나오는 거야? 근데 글꼴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지금. 그래서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면 마스터 화면으로 넘어왔는데 자녀 마스터 말고 부모 마스터. 그래서 여기 있는 부모 마스터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컨트롤 A 누르면 한꺼번에 선택되죠.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을 지금 글꼴이 지금 여기 비어있는 걸 봐서는요 막 여기저기 이것저것 글꼴이 막 여러 개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맑은 고딕으로 세팅하고 이 제목은 맑은 고딕 말고 뭐 헤드라인 M 이걸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선택하니까 글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글꼴이 여러 개가 혼합되어 있으면. 그래서
고딕 계열로 하되 제목은 좀 굵직하게 넣어주는 게 좋겠고, 그 다 됐으면 이제 보기 좀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글꼴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맑은 고딕으로 바뀌었는데 요렇게 특별한 애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맑은 고딕 넣어주시면 돼요. 맑은 고딕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얘도 또 얘 따로, 또 얘도 맑은 고딕, 얘도 또 따로 둘 다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 나아요. 이런 경우도 얘 다 맑은 고딕.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맑은 고딕을 별로 안 좋아했나봐.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시면 자,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만든 거라서 천상 어떻게 된다? 맑은 고딕으로 다시 세팅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어요. 이런 제목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 기본은 다 맑은 고딕으로 바뀌었는데 구성 요소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때 F5번 키 누르는 거죠. 슬라이드 쇼에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누르면 폼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첫 화면이 딱 등장하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더라 막 찾아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F5번 키 탁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열어놓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F5번 키 누르고 발표자 도구 화면에 표시가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 슬라이드 쇼에 가면 슬라이드 쇼 설정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발표자 도구 사용을 하겠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동이라고 돼 있죠. 자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모니터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우리 강의실이 하나잖아요. 이 책엔 뭐라고 써 있어요? 노트북에 데스크탑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복수 모니터, 듀얼 모니터가 연결이 돼요. 모니터, 노트북 옆에 보면은 모니터 연결하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꽂으면 되는 거죠. 일반 모니터를 한다든지 빔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표자는 노트북을 보고 하면 되고 청중들은 빔 화면을 보면 스크린 화면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럼 발표자 화면에는 두 개가 뜬다 그랬잖아요. 기본 메뉴 옆에는 다음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뜨는데 자, 여기 보니까 발표자 도구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 여기 지금 싱글 모니터에서는 절대로 안 나타나요, 그게. 자, 여기 두 번째 말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 가보실래요? 세 번째 슬라이드.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슬라이드 가보니까 밑에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게 슬라이드 노트예요. 요 밑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슬라이드는 없는데 세 번째 슬라이드 가면 밑에 주요 목표라는 이렇게 메모가 써있어요, 이게 발표자가 나레이션 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어디 찾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청중을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2. 지금부터 컴퓨터 보안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예요.
청중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빵끝 웃는다. 다시 바뀌었네 순서가. 이렇게 인데 이런 걸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청중들은 안 보이거든. 나만 보이거든. 자기만의 나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방송에 보면은 사회자들이 진행할 때 그 수첩들 있죠. 이렇게 막 아까 뭐 구멍 뚫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 묶어서 하나씩 하나 넘겨가면서 방송하잖아요. 거기 기본 멘트가 다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느 이제 초대 손님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실 초대 손님은 뭐 예전에 이랬고 저랬고 거기 써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기하느냐 슬쩍슬쩍 보면서 암기해뒀다가 얘기하느냐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지금 정보보안 개요에 관한 내용 중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세 가지를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얘를 더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여기다 써놓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은 다음 화면이 이제 뜨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화면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 화면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나올 거를 준비해 보는 거죠. 그럼 청중들은 이 화면만 크게 보이는 거지만 발표자는 이 화면하고 그 다음 화면이 보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안 봐도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숨기기 하면 돼요. 이렇게 숨기기 여기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도 있어요. 어디가 숨기기 누르면 이렇게 5에다 이렇게 X 거 있잖아요. 그러면 4 다음에 6으로 넘어가요. 4에서 5로 가지 않고 6으로 간다고. 왜? 숨겼으니까. 숨기기 하면 얘는 발표 안 하겠다 이거지. 오늘은 이거 발표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아까 초, 중, 고등학교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상 짧아. 그럼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걔는 이렇게 숨기기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넘길 거는 미리 지정해 줘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F5번 키 누르면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클릭을 하면 다음 화면 넘어가잖아요. 다음 화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메뉴 좀 다시 보여주세요. 메뉴. 그 메뉴는 아까 두 번째 화면이었죠? 그럼 2 눌렀다 띄고 엔터. 두 번째가 메뉴였잖아요, 이게. 자,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뭐 누르면 되죠? 1이죠, 1. 근데 1 눌렀다 띄지 말고 그냥 홈 누르면 돼요, 홈. 처음. 그럼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끝에 화면 잠깐 볼게요. 그래 놓고, 엔드. 엔드가 뭐야? 제일 끝에 있는 거지. 7번 화면이 보고 싶어. 그럼 7 눌렀다 띄고, 엔터. 그러면 7번 슬라이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죠.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N은 뭐예요? N은 뭐예요? Next? 다음 화면? 그냥 클릭해도 돼요. 마우스로 클릭해도 넘어갑니다. P는 뭐야? 거꾸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클릭해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 페이지 다운키 눌러도 다음 넘어가는 거고요. 거꾸로 가는 거는 페이지 업 눌러도 되고. P 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우스 빼기 눌렀어요. 빼기 더하기 엔터 누르니까 넘어가는데 빼기 누르면은요 여러 개 보입니다. 이렇게 빼기 누르면요 여러 개를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선택을 하고 빼기 누르고 얘를 좀 볼까요? 이렇게 요거 화면 좀 볼까요? 그럼 요 화면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고 뭐 누르라고? 키보드 오른쪽 숫자판에 빼기 노트북을 바꾸셔야죠. 노트북에 그 뉴메릭 키패드를 따로 팔아요. USB로. 그러니까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것처럼 숫자만 입력하고 우리 이거죠. 이게 일반 키보드에 오른쪽 숫자판 있잖아요. 이거예요. 요것만 따로 팔아요. 근데 비싸. 2만 얼마인가 그래. 이 키보드 하나 사는데 9,900원인데 그 뉴메릭 판만 2만 원씩 하기도 해요.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노트북으로 숫자를 빨리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숫자판이 불편하거든요. 요즘 노트북 작게 나오잖아. 울트라북이라고 해서 슬림하게 나오는 것들은 뉴메릭 키가 없단 말이에요. 따로. 아니면 영문자판에 있는 펑션 키를 눌러서 숫자만 따로 써야 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노트북 작업할 때는 노트북에다가 일반 키보드를 꽂아요. 노트북에다 일반 키보드를 꽂아. 그래서 그거로 작업해요. 거기다가 일반 키보드 USB 꽂는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되지. 마우스도 꽂잖아. 그렇죠?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갔는데 그 정비하는 업체인데요. 세상에 노트북이요. 키보드가 한 개도 없어요. 키가. 고장해놨나봐. 키를 다 빼놨나봐. 화면도요. 막 깨져 있어요. 그런데 몸통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키보드를 꽂아서 노트북에다가 꽂고 화면은 깨지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일반 모니터를 연결해놨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본체야. 본체 역할만 하는 거야. 키보드도 고장 제대로 안 되고 화면도 깨졌으니까는 일반 모니터 연결하고 일반 키보드 꽂아가지고 별도의 본체처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들고 다닐 수는 없죠. 집에다 놓고 쓰는 거야. 저도 집에서 막 여러 개 작업을 할 때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랬었어요. 사이버 대학은 집에서 시험 보잖아요. 방송통신대학교는 학교 가서 시험 보지만 사이버 대학은 집에서 보거든요. 그럼 집에서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시험 문제 열어놓으면 다른 화면을 못 넘어요. 넘길 수가 없어요. 인터넷상에 뭐를 이렇게 꺼내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시험을 컴퓨터 두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시험 문제를 열어.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인터넷 막 검색해 봐야 되잖아. 이거구나. 그래서 다 체크하고. 그게 컨닝이지 뭐. 본체 하나 갖고는 못해요. 컨닝을 못해. 막아놔요. 화면을 바꾸려고 그러면 거기서 경고 메시지 보입니다. 2번 이상 화면 바꾸면 시험 정지시켜버려요. 사이버 대학은. 오로지 그 시험만 봐야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노트북으로 하나 시험 보고 컴퓨터 화면 모니터 여러 개 열어놓으니까 그거 갖고 막 찾아보고. 그게 시험이 아니야. 검색이지 검색. 하여튼 잘 나왔어요. 성적은. 성적은 잘 나왔어요. 4.5 만점에 4.38인가 나왔어요. 잘 나왔어. 근데 1등은 못 하더라고. 1등은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 1등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빼기를 누르니까 빼기 누르면 여러 개 화면이 보이는데 더하기 누르면 좀 커져요. 그러다가 자 목표 한번 봅시다. 그럼 얘를 한번 딱 누르면 또 커지고. 왜냐면 다시 갔다가 보기 가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보고 이거 좀 다시 볼까요? 그럼 여기다 놓고 F5번, Shift F5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빼기 누르면 여러 개가 나와. 근데 빼기 되는데 안 움직여요. 빼기 누르면 안 돼요? 네, 안 움직여. 그냥. 오른쪽 빼기. 네, 오른쪽 빼기에다 안 돼요. 지금 이제 여러 슬라이드를 보면서 아까 F5번 키 눌러서 이렇게 화면 넘어가다가 전체를 보고 싶으면 이제 빼기 누르면 여러 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썼잖아.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남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내리면 안 보이죠. 그럼 나도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나는 보이는데 남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쓴 거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쇄를 해야지. 인쇄를 해야 돼.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거를 인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이 인쇄가 돼요. 위아래로. 종이로 인쇄를 해서 화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쇄물을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교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한테는 2개씩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 2개를 보여주는데 나는 위에 내용, 밑에 발표할 자료.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 인쇄할 수 있어요. 인쇄할 때 그거 배울 거예요. 여기 보면 인쇄 명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쇄할 거냐, 이렇게 인쇄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노트로 인쇄할 거냐, 이렇게. 노트 인쇄하면 내용하고 발표할 나레이션하고 노트가 보이잖아요. 이건 나만 인쇄하면 되고, 청중들한테는 이렇게 인쇄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인쇄해 주면 돼. 이렇게 2개씩으로 된 거. 이거를 인쇄해서 드리면 되고, 발표할 사람은 노트를 인쇄하면 돼.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예. 근데 지금 여기는 노트를 안 넣어놨잖아요. 요것만 지금 예를 들어서 노트를 넣어놨는데, 뭐 그런 거라면 뭐 요것만 따로 메모해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붙여놓고 발표해도 되고, 발표할 사람 뭐 나름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노트는 노트대로 입력을 하고, 노트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살짝 이렇게 보여주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럼 남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알겠지. 요 정도만 넣으면 되고, 얘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도 내려놓으면 안 보이니까 보이면 되죠. 요 정도는 보여도 되잖아. 쇼하면 어차피 안 보이는 건데, 이제 발표할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좀 보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여기 메모 노트한 거를, 사실은 노트를 여기다 붙여도 돼요. 이런 거는 붙여도 돼. 아까 제가 뭐 한 박자 쉬고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뭐 이런 얘기 여기다 붙여놓기 뭐 하지만, 얘는 부연 설명이니까 좋잖아요. 여기다 같이 붙여놔도 되지. 이런 거는 이제 초보자들 이렇게 하거든. 막 첫날 딱 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쓰느냐, 호흡을 길게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와, 이렇게 이제 말하기, 혼자 말하기 뭐. 이렇게 자기가 써요. 이걸 안 했더니 막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연습을 해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막 써놔. 그렇게 이제 2번째, 3번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이 붙잖아.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싹 지워버리고 없어도 되잖아. 이거 요령이 생겼으니까 뭐 그런 거죠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는 챕터 4로 갔습니다. 챕터 4. 오늘처럼 노트를 쓰면 그 프린트에서 자기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화면으로 봐가면서는 안 되니까. 강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이 슬라이드 내용을 다 외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그 노트를 밑에 적었을 그런 것까지. 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글자를 가려. 이 글자를 가려서 먼저 얘를 보여요. 얘를 먼저 보여주고 제목을 나중에 보이는 거야. 우리 보통 제목 보여주고 설명을 보여주잖아요. 설명을 먼저 보여줘. 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전송 차단입니다 하고 애니메이션이 나중에 나오게끔 해줘야 돼. 먼저 얘가 나오고 답이 나오고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문제 나오고 답 나오고. 근데 그런 애니메이션 순서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다음 막 누르면 막 답 쫙 쏟아지잖아요. 그럼 흉하지.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제 슬라이드는 없지만 다른 내용을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내용 전달해야 되고. 그건 내 머릿속에 미리 넣어놔야 돼.
그래서 시나리오를 쫙 넣어놓고 발표를 쫙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모컨을 탁탁 누르면서 진행을 해야지 몇 페이지더라 잠깐만요 좀 볼게요 뭐 이러면서 하면은 오신 손님들이 저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실존 인물 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건을 발표를 하면은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더니 상품도 안 팔리고 주식도 떨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잘하느냐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은 3일 전에 와서 4번, 5번의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어셋 꽂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 뭐 다음 장면 보시죠. 이런 게 아니잖아. 무슨 말하면 자동으로 뭐가 탁 물건이 나와야 되고, 무슨 뭐 손동작 하고 나면 저쪽에서 누군가가 쫙 다음 장면 보여줘야 되고, 조명도 쫙 비춰줘야 되고, 음향도 나타나야 되고, 이런 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마치 영화를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스태프들이 되게 많겠죠. 그렇죠. 저번에 우리 그 평창올림픽 유치원에서 외국에 나가서 그 프레젠테이션 했었잖아요. 그때 대변인으로 나오신 여성분이 있었죠. 영어로 잘 발표 잘하신 분. 그분이 프레젠테이션의 여왕이라고 해서 요즘 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발음이 좋고 영어 발음이 좋아서 발표를 했던 거지 그 사람이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스태프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잖아.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다 만들어서 스태프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마치 마이클 잭슨이 춤을 세상에서 제일 잘 추는 것처럼. 자기가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분도 잘해요. 영어 발음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로 만들진 않잖아. 영상으로 보여주고 뭐 김연아 선수도 그때 나와서 뭐 평창에 올림픽을 유치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유치원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뭐 스키 선수인가 예전에 우리나라 태어나서 외국으로 입양 갔던 선수가 하나 마지막에 나왔었을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배웠고 피겨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름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란 대한민국 그 얘기만 했어요. 평창 올림픽 평창에서 올림픽 할 수 있게끔 유치해 주세요. 뭐 지원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자연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뭐 외국도 멋있죠. 우리나라만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뭐 행정적인 건 제가 모르지만은 그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내용들이 그러고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만들잖아. 유치원에서 만들어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서 진짜 세계 최고로 만드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은 뭐예요? 내가 글 쓰고 내가 영상 집어넣고 내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림도 잘 못 그려. 글 쓰는 요령도 없어. 솔직히요. 이렇게 여기는 털렁 비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좋아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전송 차단이라는 거 하나가 넣어야 돼. 여기 하나. 그 그림으로 넣어야 돼. 이거 말로 쓰면 여러분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송 차단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잖아. 지나가지 마 이거잖아.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야지 말로 설명하면 언제 해? 가로채기는 뭐예요? 소매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물건 가지고 가는데 저쪽 휙 낚아채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그 은행 앞에서 소매치기 하는 거. 그런 그림 넣어주면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걸 말로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말로 쓰면 안 돼.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특히 글을 쓰면 힘들어요. 글보단 말이 나. 그리고 글보다는 말보다는 그림이 낫고. 영상을 보여주면 더 좋죠. 영상을. 근데 그런 영상을 내가 어디서 입수를 해와야 되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글로 떼우는 거지. 글로. 이건 좋은 화면은 아니에요. 이게 네 가지죠? 그럼 화면 네 개를 만들어야지. 따로 만들어야지. 글자도 큼지막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그냥 교환이야, 교환. 오신 분들 읽어보라고 만든 교환이고, 발표자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기도 좀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네. 뭐라 그랬더니 또 파워포인트가 멈췄네. 싫은 소리 했더니 멈췄어요. 아까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세 개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하나씩 큼지막하게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이왕이면 딱 눈에 본 순간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눈에 싹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저게 뭐야? 아리송에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 이러면 아 저는 이 분야니까 저는 알잖아요. 오신 분들은 이 분야가 아니잖아. 모르잖아요. 자, 인공지능 정수기라는 걸 여러분 말로 잔뜩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제일 쉽잖아. 중간중간 그림을 설명해주면 좋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지. 글을 써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오신 손님들한테는 뭔가 선물을 드려야 돼요. 자, 정보 보안, 컴퓨터 보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얘를 인쇄해서 드리기도 해요. 얘를 인쇄해서 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화면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게 오신 손님한테 드릴 발표 자료는 아니거든요.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래 한글로 MS 워드로 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 보안, 제일 위에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가지 메뉴가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그냥 줄줄줄 이어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 아래 한글로 만든다 그러면은 제목 하나 쓰고요. 제목 하나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차 5가지 복사해서 붙이고요. 근데 이제 글꼴 크기도 막 엉망이고 막 그래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됩니다. 정보보안 개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어디 갔을까? 글자 색깔이 안 보이나? 아 이제 보인다. 이것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복사해서 여기다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좀 글자가 좀 되게 보기 싫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아래 한글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래 한글로 만든 거를 인쇄해서 드려야지. 요약 정리를 쫙 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요점 정리만 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안 보이죠? 색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색깔 때문에. 그런데 색깔 어때요? 지금 글꼴도 엉망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전체 선택해서요. 아래 한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렇게 쫙 돼요. 아래 한글에서는 컨트롤 1번을 누르면은 그냥 일반적인 기능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글을 다 짜깁기를 다 다시 해야 돼요. 보기 좋게. 아래 한글 특성에 맞게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발표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는 파워포인트로 변환해서 발표를 하는 거지. 그래서 따로따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얘를 그대로 인쇄를 해서 주죠. 인쇄를 해서 이렇게 한 장씩 크게 인쇄할 거냐 아니면 2장씩 인쇄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럼 2장씩 인쇄하니까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대로 인쇄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학과 학생들한테 수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막
파랗게 여기다 제목줄 넣고 하얀색 글자 쓰고 이러진 않아요. 대학 교수님들이 만드는 거 그냥 글자만 보이게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수업에 필요한 그림들 거기다 넣어주면은 학생들이 알아서 인쇄해서 가져오거든. 그럼 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거기다 이제 메모해서 적어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오신 분들한테는 이왕이면 좀 대접을 잘해야 되니까 멋있게 꾸며드려야 되겠지.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어디 교육을 들으러 갔어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우리 그러니까는 그 직업훈련 교사들이 NCS라는 국가 표준에 대한 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의무 교육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거를 다 뭐로 작업해야 되냐면 아래한 걸로 작업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NCS 국가 표준에 있는 거냐를 봐야 돼. 비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비서. 그럼 비서가 해야 할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게 국가 표준에 있어요. 몇 단계별로. 1단계부터 8단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교육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훈련을 어떻게 잘했는지를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표준 안에 의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아래한 걸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거니까 쉬운데 조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NCS 교육 표준안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래한 걸 할 줄 몰라. 가가지고 기억 찾고 니은 찾는 거야. 독수리 타법으로 이틀 동안 교육받는데 종일 글자 찾느라고 눈알이 빠졌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뭘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아래한 걸로 다시 편집하기가 다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너무 두 번 일이 가니까 한 번에 끝나자 이거지. 한 번에 끝나자. 그래서 인쇄할 때는 그냥 인쇄를 걸어 가지고 2장씩 인쇄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4장씩 인쇄할 건지 이렇게 인쇄하지 말고 세로로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인쇄하면 이게 낫죠? 가로로 인쇄하면 좋은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2장씩 인쇄해 볼게요. 제가 2장씩이요. 이것도 안 맞죠? 그때는 또 세로로 인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여백이 많죠? 이 여백을 좀 확대시키면 좋겠어. 이거를 확대시키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특히 3장 인쇄하라고 하면 진짜 흉해요. 삭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얘는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돼.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오신 분들이 날짜도 필요 없잖아. 솔직히 날짜는 빼면 되는데 여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보시기 좋게끔 다시 제작을 해요. 그때 만드는 게 여기에 보시면 PDF로 저장하기, 뭐 비디오 파일로 저장하기, 뭐 CD에 저장하기, 위인물로 저장하기, 그림으로 저장하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발표를. 이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쇄하고 저장하고 이런 걸 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크라우드 기법이라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뭐 SNS 이런 데다 공유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연습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